시드니의 하늘은 맑았지만 내 인생은 끝나고 있었다. 25년 동안 지켜온 식당 간판이 철거되던 날 드릴 소리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내 이름도 내 자존심도 함께 부서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그 다시가 얼마나 먼 말인지 그들은 몰랐다. 철거가 끝난 가게 안엔 불 꺼진 냉장고와 식은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내가 쏟아부은 세월의 냄새였다. 매일 14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다. 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이게 다 뭐였을까? 집 문을 열자 아이들이 조용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 다 끝났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슬펐다. 식당이 사라지자 하루가 사라졌다.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커피를 마셔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일까? 일할 땐 그저 버티느라 몰랐다. 이제야 느낀다. 나는 일이 아니라 직함으로 존재했다. 남은 통장을 들여다봤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신용카드 한도를 돌려막고 전기세 고지서를 미뤘다.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다음 달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잠보다 먼저 찾아왔다. 새벽 5시 아내는 말없이 마트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작았다. 그녀의 손등엔 굳은 살이 있었다. 그 손이 내 죄책감이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갔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여는 소리가 두려웠다. 세금, 전기세, 카드 청구서. 나는 봉투를 뒤로 던졌다. 하지만 아무리 던져도 그 현실은 다시 내 발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의 침묵. 한때 식당을 찾아주던 친구들은 이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언제 한잔하자. 넌 인사는 그저 예의였다. 실패한 사람 곁엔 머물고 싶은 사람이 없다. 나는 우버를 시작했다. 낯선 손님들을 태우며 이제 나는 사장이 아니라 운전기사구나. 처음 손님이 물었다. 예전엔 뭐 하셨어요? 식당 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다. 손님을 모두 내려주고 혼자 차 안에 앉았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사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부재였다. 퇴근한 나를 보고 아내가 말했다.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 그녀도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다. 은행 창구에서 잔액 확인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 달 납입이 조금 늦으셨네요. 그 미소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통장엔 3자리 숫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창고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길을 걷다 보니 내 가게가 있던 거리를 지나게 됐다. 새로운 간판, 낯선 메뉴, 낯선 주인. 문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저게 나였구나. 그때 알았다.
나는 내 꿈의 유적 위를 걷고 있었다. 집의 벽시계가 멈췄다. 하지만 배터리를 바꿔도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나도 멈췄구나.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멈춘 그 시간이 내 현실이었다. 아내의 이름으로 온 택배를 열었다. 그 안엔 전기요금 미납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상자를 덮었다. 이건 왜 여기에? 그냥 넣었어. 보기 싫어서. 우리의 대화는 이제 회피였다.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식당 다시 안 해? 나는 말했다. 준비 중이야.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소 짓는 걸 보고 나도 웃었다. 그건 가장 슬픈 웃음이었다. 식탁 위엔 냉장고 불빛만 남아 있었다. 아내는 잠들었고 나는 한참 동안 빈 그릇을 바라봤다. 한때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던 부엌. 이제는 정적만 남았다. 내가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인터넷에 식당 주방보조 구함이라는 글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력서를 썼다. 예전에는 채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원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주방에 들어서자 젊은 사장이 말했다. 칼질 좀 하실 줄 아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조금요. 내가 한때 부르던 직원이 이젠 내 상사였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도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월급날. 첫 월급 $700. 식당 시절 하루 매출에도 못 미쳤다. 봉투를 받아들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감사함과 서러움이 뒤섞였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의 운동화를 샀다. 한 달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이자 납입 연체.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조차 마른 인생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책상 위엔 낡은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엔 식당 시절 손님이 남긴 메모가 있었다. 이 국수 덕분에 하루가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그래도 누군가를 웃게 했구나. 그 기억이 희미한 불씨처럼 다시 타올랐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우편이 왔다. 두꺼운 봉투였다. 압류 예정 통보서. 손끝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이건 현실이었다. 나는 편지를 진 채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노트북 화면 속 숫자는 마이너스였다. 주방에선 아내가 밥을 데우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커피 향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하셨던 분 아니세요? 장면이 멈춘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번개의 깨달음. 혹시 NOODL이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다. 카페의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 먹은 국수 아직도 생각나요. 그 맛 때문에 요식업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실패가 누군가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삶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집에 돌아와 낡은 노트를 펼쳤다. 데이 1 이번 달만 버티자. 그 아래에 세 문장을 썼다. 데이 180 다시 시작하자. 눈물이 번져 글자가 흐려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생존이 아니라 회복이다. 기록의 시작. 나는 매일 10분씩 기록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거창하지 않았다. 오늘의 감정, 오늘의 소비, 오늘의 깨달음. 단 3줄이었지만 그건 혼란스러운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힘이 됐다. 글을 쓰면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록은 나의 언어 치료였다. 무너진 자존감의 재건. 처음엔 쓸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내 안에 생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방향이다. 기록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작은 약속.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단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약속이 나를 일으켰다. 습관은 작지만 믿음은 컸다. 기록은 나의 두 번째 직업이 되었다. 배움의 첫걸음. 기록이 쌓이자 궁금증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나는 유튜브를 켰다. 디지털 마케팅, AI 자동화, 온라인 비즈니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배움은 나를 증게 만들었다. 지식은 나이에 갇히지 않았다. 배움의 고통. 낯선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알고리즘, 트래픽, SEO.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했다. 하지만 노트에 하나씩 적었다. 오늘 모른다면 내일은 안다. 그 문장은 나를 앞으로 밀었다. 실패의 활용. 나는 깨달았다. 배움은 새로운 걸 익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일이었다. 예전 식당의 실패도 이제 데이터였다. 손님이 떠난 이유, 메뉴의 흐름, 사람의 심리. 모든 게 다시 배우기의 재료가 됐다. 연결의 시작. 기록과 배움을 나누기로 했다. 페이스북에 첫 글을 올렸다. 모든 걸 잃고 배운 것들. 댓글이 달렸다. 그 국수집 사장님 맞죠? 당신 이야기 제 이야기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나를 울렸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 두려움의 벽. 하지만 공유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실패한 사람의 조언을 누가 듣겠어? 그러나 올릴수록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솔직함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연결의 힘. 사람들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도 식당 접었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하루 10분만 기록해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연결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건 회복의 연대였다. 첫 수익. 어느 날 블로그에 광고 수익 $37가 찍혔다. 놀라웠다. 그건 돈이 아니라 증거였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증거. 나는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커피였다. 새로운 일상. 아침엔 기록, 낮엔 배움, 밤엔 연결. 루틴이 생기자 인생이 단단해졌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복하니 리듬이 만들어졌다. 삶이 다시 살아 움직였다. 3가지 습관의 원리. 기록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배움은 내 가능성을 확장하고, 연결은 내 존재를 증명했다. 이 3가지가 합쳐지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시스템의 발견. 나는 깨달았다. 습관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기록의 시간, 학습의 공간, 연결의 루틴. 그걸 일정한 틀에 넣자. 꾸준함은 더 이상 의지가 아니었다.
그건 자동화된 성장 시스템이었다. 조용한 성취.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000회를 넘었다. 댓글 하나하나가 감사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그때 느꼈다. 내 실패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족의 회복. 아내가 말했다. 요즘은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족은 나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 주변의 변화. 주변 사람들도 말했다. 형, 요즘 진짜 달라졌어요. 나는 대답했다. 습관이 바꿨어. 그 말엔 거짓이 없었다. 습관은 인생의 엔진이었다. 회복의 철학.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기록, 매일의 배움, 매일의 연결이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건 조용한 일상의 누적이었다. 작은 기적의 증명. 이제 나는 식당을 잃은 사장이 아니라 삶을 다시 요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10분의 습관이 내 인생의 모든 공식을 다시 썼다. 승리의 목소리.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드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저 역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승리의 목소리. 기록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다시 보게 했고 연결은 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10분, 그 시간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진심의 고백.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도 습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햇살이 따뜻하다. 그 속에서 내 목소리가 겹쳐진다. 기록하라. 배워라. 그리고 연결하라.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만든다.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 기록의 시스템화. 그게 저를 다시 살렸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담은 10분 기록 습관 시스템 가이드북을 지금 고정 댓글에서 7일 한정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Your second chance is now.